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우파 단체 소속 시민 2천여 명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국회에 대거 모인 시민들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를 보도한 방송 언론의 꼬라지를 보면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에 가장 많이 본 정치기사 순위를 보면 JTBC에 너 좌파냐 욕설, 머리채 잡고 드러눕고 국회 점령. 한걸레 신문에 국회 난입 태극기 부대 반긴 황교안 이미 승리한 것. YTN 방송 태극기 부대 국회 점령에 황교안 고생 많았다 격려. MBC 방송 태극기 부대 불러들인 한국당 국회 유린당했다. 연합뉴스에 욕설 친보수단체 국회 본관 앞 농성 강제연행 직전 해산. 제목만 딱 봐도 우파 애국 시민들이 왜 국회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을 다루기보다 그저 규탄 집회를 폄하하기 급급합니다. 실제 이날 시민들이 국회에 몰려와 분노한 건 4+1이란 법적 근거가 없는 괴물연합을 만들어 예산안, 패스트트랙 등 모든 것을 밀실에서 야합하여 좌지우지하려는 정치 꼼수 때문인 거죠. 좌파 언론 방송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태극기만 들면 태극기 부대인가요? 그럼 촛불 들면 촛불 부대겠군요. 만약 이날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 좌파였다면 민노총 산하 좌파 언론 방송들은 국회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해 국민이 분노했다라고 기사화하고 보도질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는 공정성 따위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진영 논리에 빠진 언론 방송의 편향성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에 국민들이 국회로 대거 몰려온 것과 관련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면서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국회로 몰려든 것인데 이들을 국회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문희상 의장의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16일은 시민의 저항으로 국회 본회의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6일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이 재차 틀어진 것입니다. 여당의 강행 의지에도 국회 본회의가 연달아 무산되는 까닭에 이목이 쏠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는 이유는 여야 4+1 합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큽니다. 4+1 합의체는 지난 13일에 이어 17일까지도 연동형 캡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17일 애국시민국회 출입 차단으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박대출 의원은 패스트트랙 저지 실질적 종료 기일은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한 유튜브의 질문에 사실상 종료 시점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면 무기한 장기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배현진 위원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류를 접수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송파을에서 1호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배현진 위원장은 2019년 한 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처럼 변할 날이 없었다. 경제폭망, 정치폭망, 북핵폭망 탓에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달 정치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저 배현진과 함께 이제 반전의 일격을 시작하자.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언제나처럼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철 특감반, 백원호 전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이유를 조국이 탓으로 돌리자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국이가 16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조국이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이가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국이는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호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했지만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며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 즉 뇌물수수, 수리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조선일보는 송 부시장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많다. 그는 청와대에 첩보 전달을 한 이후 김 전 시장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진술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송 부시장 진술 조서에 그의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신원 누출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름을 고의적으로 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가명 조서에 송 부시장을 레미콘 업체 사장의 전 운전기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고의로 송 부시장의 신분을 속이고 가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병기 부시장의 신분이 가명 조서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 20일 송병기 부시장을 조사한 뒤 작성한 가명 조서에는 진술자가 김형수 가명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형수라는 가명의 송병기 부시장을 A레미콘 업체 사장의 전 운전기사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A 업체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당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 속해 있던 송병기 부시장을 사건의 내부 고발자로 포장한 셈입니다. 당초 가명 조서엔 송병기 부시장이 전직 공무원이라 적혀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조차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가명 조서에 A레미콘 업체 사장이 진술 사실을 알 경우 조폭을 동원해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가명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가명으로 조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명 조서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가명 조서 작성 전인 지난해 1월엔 송병기 부시장을 면담한 뒤 실명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실명과 가명 두 차례 모두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한 사람의 진술을 두 사람의 것으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가명조서를 작성한 경찰 측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선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인 만큼 진술자의 신분을 속였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범죄 등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조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진술자의 신분을 아예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해당 조서를 활용해 영장을 신청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 가능한 중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가명조서를 본 검사와 판사는 진술자가 송 부시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12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비총경을 소환한 데 이어 16일 김기현 전 시장 수사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수사에 관여한 C경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은 재소환을 통보받고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선거전략 문건을 확보해 문건 내용이 시행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가명조서를 사실상 허위로 꾸미는 등 수사를 무리하게 몰아붙인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작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하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도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내려보낸 이 문건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10여 개로 정리돼 있고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도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가 사실상 경찰에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 김기현 비위 수사를 하라고 하명을 내린 유력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